유럽은 끝났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직접 내린 진단입니다. 바로 어제 12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즉 FT는 유럽의 방위 산업이 숨이 차다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 대륙 전체의 몰락을 인정하는 처절한 자백서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즉 카이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조 원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이동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이 충격적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은 끝났다고 절규하는 이유,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K방산이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11일 미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펜타곤은 기존의 방산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동맹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동맹국이 과연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자국산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군의 총을 빌려 쓰는 나라입니다. 펜타곤이 말하는 그 유일한 동맹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155mm 포탄을 봅시다. 미국, 그 거대한 미국의 한 달 생산량이 불과 14,000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2배로 늘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이들은 사실상 박물관이었습니다. 공장 라인은 녹슬었고 기술자들은 은퇴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유럽이 현재의 수요를 맞추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 수년입니다.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등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 능력은 미국의 수배,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불과 몇 주 만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한국으로부터 빌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펜타곤, 특히 딥스테이트 관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국을 통제하고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낡은 FMS, 즉 대외 군사 판매 제도로 한국을 속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고가 비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피눈물을 흘리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게 레오파르트 전차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어떤 모욕을 주었습니까? 단지 한 줌의 전차를 생색내며 폴란드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분노한 폴란드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이 수년이 걸린다고 말한 바로 그 물량을 즉각 인도라는 기적의 속도로 제공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유럽의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디-벨트는 한국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 유로피언을 외치며 유럽 자존심을 호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 유럽의 무기는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하며 너무 느리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섬세하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독일의 PZH-2000은 훌륭하지만
K9에 비해 가격이 2배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명품이면서 동시에 가성비와 신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즉각적인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조 원이라는 숫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와 카이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딥스테이트의 방해 공작과 일본의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온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입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조차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은 서방 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임 체인저. 이것이 현재 한국의 위상입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도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펜타곤의 딥스테이트 관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부상을 두려워합니다. KF-21 보람의 개발 당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바로 실용주의파 세력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처럼 미국이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비효율적인 포판 공장을 돌려야 하는가? 생산의 달인인 한국에게 맡기고 우리는 6세대 전투기나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자. 이 실용주의적 관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F-35 전투기처럼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끝나지 않는 비용 재앙에 지쳤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K방산은 축복입니다. 싸고 빠르고 심지어 미국산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질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와 아사히 신문은 이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중국의 위협을 과장할지언정 한국의 성공은 단 한 줄도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위 산업은 내수용에 갇혀 완전히 갈라파고스화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야심차게 스페이스젯을 개발하다 수조엔을 날리고 파산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전차와 이지스함 기술은 이미 한국에 따라잡힌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평화헌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한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100조 원의 계약을 따내는 모습을 그저 손가락만 빨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늙은 대륙 유럽과 정체된 섬 일본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진단대로 유럽은 끝났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은 이제 서울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이정표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 질서의 표준이 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낡은 무기들은 박물관으로 가고 오직 한국의 무기만이 전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K방산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